특파원 토크 특톡.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무선 특파원이고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뉴욕도 4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워졌는데요. 아무래도 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다이어트, 그중에서도 트럼프까지 화나게 만들고 있다는 대형 제약사들의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은 가장 뚱뚱한 나라라는 슬픈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비만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미국은 정말 누가 봐도 의학적으로 비만이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식당에서 좌석과 테이블 사이에 앉기가 힘들다든지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겠죠. 시카고대 비만 관련 연구자를 보면 미국 국민 5명 중 2명이 비만이라고 해요. 또 과체중도 많아서 미국 성인 3명 중 2명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은 운동과 식단 조절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참 살을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인들은 한마디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살을 뺄 수 있는 약, 바로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젬픽, 위고비, 만자로, 젯바운드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대형 제약사들이 만드는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게 2년 전 미국에 와서 살게 됐을 때예요. 그때 K컬처를 엄청 좋아하는 미국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야심차게 메뉴 준비를 했는데 왔을 때 친구가 거의 먹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서 핸드폰에서 사진을 한 장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누구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을 당시보다 한 20kg는 쪄 보이더라고요. 작년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젬픽이라고 대답을 해서 그때 처음 듣게 됐어요. 자기 친구들도 여럿 맞고 있고 평생 다이어트랑 싸운 사람들한테는 기적 같은 약이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대체 오젬픽이 뭐지? 하면서 그때 좀 알아봤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고 원래 비만 치료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성분 이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부르는 약인데 이게 비만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쪽으로 쓰이게 된 거죠. 이 오젬픽을 만든 제약사가 덴마크의 노보 놀디스크라는 회사인데요. 비만 치료제 용도로는 위고비라는 상품명을 붙여서 팔고 있어요. 성분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위고비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서 오젬픽을 의사 재량으로 비만 용도로 처방하는 일명 오프라벨 처방이 아주 많다고 해요. 또 미국의 일라이릴리라는 제약사가 만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라는 약도 있는데요. 둘 다 이름은 다르지만 성분은 같다고 합니다. 마운자로도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은 약이고 이걸 젯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로 이름을 바꿔서 양쪽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만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매주 주사 한 번으로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너 플레이도우로 만든 피자 보면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젬픽을 맞으면 모든 음식이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실제로 이런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가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를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선 틱톡이라는 쇼폼 플랫폼이 사실상 젊은 세대 컨텐츠를 거의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틱톡상에 굉장히 많은 후기나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같은 헐리우드 셀럽들이 이런 제품을 통해서 살이 뺀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적 같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겠죠. 울렁거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굉장히 흔하다고 하고요. 일명 오젬픽 페이스라고 해서 오젬픽을 맞은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해골처럼 홀쭉해지는 얼굴을 지칭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뉴욕포스트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비만 치료를 위해서 마운자로를 복용하다가 실명을 했다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매우 극소수긴 한데 오젬픽이나 마운자로 같은 약 성분이 시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또 오젬픽 같은 약은 한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맞아야 목표 감량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신들을 보면 1년이 지난 뒤에 약을 끊은 사람의 3명 중 2명이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겪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비만 치료제의 비싼 값과 빈익빈 부익부 논란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들은 아주 비싸요. 한 달치 약값이 $1,000에서 $1,400까지 드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달 약값이 최저 $25, 우리 돈으로 36,000원 정도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아무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전혀 안 그래요. 마치 한국에서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드는 것처럼 각자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계 내용이나 보장범위 따라서 다르지만 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 보험료가 3만 달러다. 그러니까 4,35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고용주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약값으로든 보험료로든 진짜 헉소리 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빈곤층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보험에 가입이 되긴 해요.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대상 메디케어는 비만 치료제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도 50개 주 중에 13개 주만 비만 치료제를 지원한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미용 용도로도 약을 맞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비만 환자더라도 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점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거예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 대신 냉동식품 같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게 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의료 혜택도 누리기 어려우니까요. 급기야 미국에서는 이들 치료제의 복제약, 말하자면 저렴이 버전 치료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품약 대비 가격이 반의 반 정도라서 경제적으로 빠듯한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인기를 얻었죠. 이런 유사 치료제는 일명 텔레헬스, 그러니까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해주는 업체 위주로 유통되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텔레헬스는 합법이지만 이 약들이 검증된 약은 아니다 보니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젬픽 같은 정식약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가격도 워낙 비쌌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지난 한 해 미국에서 이런 처방이 1,000만 건 이상 이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짜증났겠죠. 그래서 약품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렸고요. 최근엔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텔레헬스 업체들이 유사약품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100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슈퍼볼에서 한 광고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바로 미국의 유명 텔레헬스 업체인 힘센 헐스의 광고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슈퍼볼 경기에 빅파마,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보낸 거죠. But they're priced for profits, not patients. They're affordable, doctor trusted, and formulated in the USA. 이처럼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인기에 관련 시장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2020년 이후 3년 동안 오젬픽 같은 약물 처방이 4배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30%에 육박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만 치료제 성장이 요즘 여기저기 빠지지 않는 대통령이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에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미국 시장이 주요 타깃인 이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연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인 화법을 쓰면서 강한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오젬픽을 개발한 제약사인 노보놀디스크가 바로 덴마크 회사고요. 덴마크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오젬픽 수출 덕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를 만드는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는 미국 회사지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서 생산은 아일랜드에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인기가 높아지면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구조인 거죠. 실제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에서 13% 정도가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품목 중 하나가 비만 치료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 아일랜드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급부상했는데 이렇게 아일랜드가 5대 무역 적자국으로 떠오른 이유도 바로 비만 치료제의 인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품목에 의약품을 포함시켰고요. 지난 2월엔 대형 제약사 CEO들을 백악관으로 직접 불러서 해외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아니면 관세를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최근 일라이릴리는 270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38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5년 안에 미국에 4곳의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안에 담겨있는 미국의 사회 이슈와 경제 문제, 또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쁘고 멋진 것도 좋지만 그 무엇도 건강과 바꿀 순 없겠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랄게요. 더 재밌는 소식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